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풀체인지 5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실물로 보니까 역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을 때는 저는 이쁘게 봤거든요. 근데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느낌이 좀 아리송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차의 굴곡, 볼륨감 이런 게 사진에선 다 안 나와. 실제로 봐야 돼요. 와, 이거 예전에 5 시리즈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뭐 F바디가 사실 대박 나긴 했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E바디 있어. E바디 엔젤 라이트라 해가지고 약간 그 날개 모양의 그 라이트 들어간 E바디 5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눈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풀 체인지된 5 시리즈는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 i5예요. 전기차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5 시리즈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BMW가 우리 한국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냐? 가격이 풀 체인지 됐는데도 100만 원도 안 올렸어요.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 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는데 5 시리즈가 풀 체인지 됐는데 100만 원도 안 올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엄청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런칭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된 거죠. 이번에 가솔린, 디젤, 그리고 전기차까지 한 번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격부터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520i 기본 모델이 6,940만 원이고 M 스포츠 패키지가 7,390만 원, 여기에 이제 엑스드라이브 4륜 같은 경우에는 7,940만 원, 그리고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가 8,390만 원, 530i가 8,42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가 8,87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i5, i40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9,3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조금은 못 받아요. 그냥 9천만 원 넘기 때문에 보조금은 안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9,300만 원짜리 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 이야기 드릴게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BMW 하면은 이 코드네임이 있어요. 지금 풀 체인지가 되면서 8세대로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7세대는 뭐였죠? G바디였어요. 그 다음에 6세대가 F바디라고 그래 불려요.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 8세대가 그러면 G바디 다음에 뭐예요? H바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G60으로 해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좀 네임이 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풀체인지 모델은 맞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즘 웰컴 라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웰컴 라이트가 나오죠. 이렇게 이 데일라이트가 불빛이 들어오고, 요거는 요즘 그 X5가 출시가 되면서 나왔던 포인트인데요. 이번 풀체인지 5 시리즈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요즘 BMW 플래그십 모델들에는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이 아이코닉 블로우예요. 약간 돼지코구녕에서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요게 i5 모델에는 기본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520i, 523D에는 안 들어가요. M 스포츠 패키지 넣어야지만 요 아이코닉 블로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또 어떤 게 바뀌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느낌? X5에 들어가 있었던 이 화살표 모양의 데일라이트가 풀체인지 5 시리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BMW면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잖아요. 약간 파란색 띠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뭔가 비싸 보이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레이저 헤드램프는 되게 비싸요. 레이저 헤드램프 들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안 들어가요. 그냥 LED 헤드램프인데 약간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릴 역시도 M60은 블랙이지만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버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딱 디자인 보면 어때요? 차가 좀 되게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쁜 거지 하고 봤더니만 보닛 라인 달라졌어요. 원래 기존의 BMW는 어때요? 약간 보닛 하면 동그란 디자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엠블럼을 기준으로 좌우에 포인트를 줘놨어요. 약간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M 모델 있죠. 뭐 XM, M3, M4 모델 보면 이 본넷을 볼륨감 있게 약간 좌우로 이렇게 듀얼로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넣거든요. 5 시리즈가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되게 커 보이면서도 되게 볼륨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이 본넷 부분만 들어가면 살짝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범퍼의 끝에요, 와일드하게 잡아놓고 이
연결되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되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은 이런 부분만 보면은 차가 정말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런 디자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론트 범퍼 디자인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나 하고 봤더니만 X5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 있었던 프론트 범퍼 디자인과 좀 많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면이 면과 만나는 이런 굴곡들과 선들을 이 안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과 잘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디자인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차 자체가 한층 더 본넷과 범퍼가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만 차가 좀 커졌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커졌습니다. 전장은 무려 9cm가 더 늘어났고 전폭은 3cm, 전고도 한 3cm 정도 올라갔고요.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휠베이스는 2c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차가 커지고 높아지고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 5 시리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원래 BMW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때요? 후륜 구동에 짧은 프론트 오버에 되게 유려하고 날렵한 디자인의 그 라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5 시리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풀체인지를 보면 사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좀 보이는데 첫 번째, 지금 이 차량차가 어두워가지고 살짝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지만 사이드 보면 얘가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체색과 동일한 게 아니라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BMW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이쪽 B필러, A필러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실버가 들어가 있는 그냥 일반 크롬이 들어가 있는 라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옆에 라인을 보면 프론트가 좀 길어 보여.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차가 옆에가 좀 붕 떠 보입니다. 이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 하단 사이드 쪽에 이 블랙으로 포인트를 좀 줬고 앞에 쪽을 좀 길게 좀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전에는 앞에 짧고 날렵하면서도 약간 끊어지는 매끈한 라인을 좀 보여줬는데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 만들 때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과 함께 만들다 보니까 이런 좀 비율을 만들지 않았나. 옆을 좀 보면은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5 시리즈랑은 조금 그 어색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앞에와 사이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휠 디자인을 보면요. 지금 이 미쉐린의 E 프라이머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휠 보면 어떤 게 재밌냐면 보통 BMW 휠이 진짜 잘 뽑아내요. 정말 이쁜 휠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 이거 휠 이쁘다 하고 봤더니만 재미난 게 5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i5와 M60 이 모델의 휠이 디자인이 다 달라요. 급 차이를 좀 나누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출력이 궁금하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i5, i40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또 중요한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384km 갑니다. 물론 얘가 이제 고속농 모델인 M60 같은 경우에는 316km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요즘에 상향 평준화가 됐고 충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300km만 넘으면 웬만한 데다 갑니다. 출력 궁금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프론트 오버니 길다 그래가지고 모터가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후륜 쪽에 있어요. 후륜 구동 베이스가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BMW 하면 운전의 재미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모터가 있고요. M60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그래서 4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X드라이브 추가하면은 4륜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BMW는 다른 브랜드 4륜과 다르게 후륜 구동 기반의 4륜이기 때문에 4륜이지만 운전의 재미가 그래도 다른 차보다는 훨씬 더 재미난 거죠. 기본이 313마력이에요. 하지만 재미있는 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34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토크가 43 토크 정도 나오고요. 제로 100은 6초대가 나옵니다. 요거 지금 M60 저희가 조만간 시승기로 보여드릴 텐지만 M60 같은 경우에는 3.8초에 마력이나 이게 마력은 600마력이 넘어가고요. 토크는 81토크가 넘어가요. 괴물딱지가 들어간 거죠. 전기차면은 프렁크를 많이 좀 떠올릴 텐데 얘는 프렁크가 빠져 있어요. 그 후륜 구동 모델이고 이제 듀얼 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M60 같은 경우에는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i40 하면 프렁크를 만들 수 있지만 공간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프렁크를 빼고, 근데 그렇다고 이것도 너무 없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커버를 만들어 놨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요, 이 데일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재미난 게 옆에 보면은 이 캐릭터 라인이랑 이제 벨트 라인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차가 좀 전체적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헤드램프 커버 끝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차가 좀 더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깜빡이가 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요란하게 좀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거 같냐, 그죠? 자, 방향시등 꺼주시고요. 이런 크롬 모양이 하나도 없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손잡이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기 역학적. 이 전기차면 또 전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문 열고 닫을 때 그냥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으면 잡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가 흠집이 많이 생겨요. 많이 긁혀. 그러다 보면은 좀만 사용하면 이 안쪽에 흠집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히든 타입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손잡이를 열고 닫을 때 안에가 보이지도 않고 도장면과 똑같은 게 아니라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흠집이 나지도 않고 보여지는 것도 좀 더 깔끔하게 보여지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형 5 시리즈 타고 놀라웠던 거는 이 문도 되게 많이 묵직해졌어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되게 묵직묵직한 느낌들을 좀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차가 나를 좀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좀 받고 싶어 해요, 이런 프리미엄 차들은. 그래서 약간 문이 무거운 것만으로도 사고 났을 때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 시리즈를 보면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이 느낌이 좀 묵직해요.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닫을 때도 약간 묵직하게 닫혀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소프트 클로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쪽에 X5, X6에서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5 시리즈 레터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 테일램프 굉장히 예쁘죠. 제가 처음에 이 5 시리즈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도 전면부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했지만 이 후면부는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과 이 C필러부터 이어지는 볼륨과 만나는 선들의 끝이 되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 테일램프 디자인 어때요? 요즘에 이 테일램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이트를 되게 얇게 가지고 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X5 페이스리프트 나왔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테일램프 선이 되게 얇고 깔끔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쪽 바깥에 있는 커버가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런 굴곡, 볼륨을 그대로 선을 잡아 넣어놔서 평범해 보이지 않고 되게 슬림하게 느껴지는 거죠. 방향지시등 불빛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데 재미난 게 이 방향지시등도 되게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브레이크 등과 마찬가지로 같은 굵기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통일감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후진등이 엄청 밝아요.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트렁크 열리는 이 속도와 반응, 이게 프리미엄이죠. 깔끔하잖아요. 트렁크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전기 모터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굴러다니는 짐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이제 모터가 이 밑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위로 더 이상 열리진 않는 거죠. 근데 이 폭이 좀 깊어서 부피가 큰 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보입니다. 디퓨저 디자인이 조금 더 독특하죠. 그리고 뭔가 머플러 팁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머플러 팁이 없거든요. 요거는 내연기관도 비슷해요. 실제 그냥 머플러 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디퓨저 디자인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풀체인지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함께 개발됐다 보니까 전기차의 요소들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9,300만 원이 넘는 i5 같은 경우에는 후륜의 뒤쪽에 서스펜션이 에어서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멀미 나는 거,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통통 튄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얘가 2.2톤이 넘어가요. 2톤이 넘어가는 무게고 밑에 배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요철이라든지 노면의 잔진동이 엄청 올라와요. 이런 곳을 지나갈 때는 뒤에 2열은 그냥 멀미가 나서 다다다다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후륜 쪽에 뒤쪽에 에어서스를 집어넣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상위 모델인 M6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뒷바퀴가 2.5도로 좀 돌아가요.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필러에는 요게 5 시리즈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차가 커진 만큼 사람들이 저거 뭐야? 7 시리즈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5 시리즈다, 급을 나눠놨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2열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보통 이 썬루프가 들어가면 열려야 되잖아요.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오픈이 되지 않고 그냥 전기차처럼 천장이 그냥 통으로 그냥 커버만 열립니다. 오픈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답답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런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감성적으로 좋고요. 이쪽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글라스처럼 위에가 좀 어두워요. 썬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썬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썬팅이 안 되어 있고 너무 밝으면 너무 뜨거워지는데, 이 위에 약간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열 차단도 조금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의 5 시리즈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풀체인지 5 시리즈 어때요? 딱 여러분들 영상에도 보이시지 않아요? 엄청 넓어졌어요. 그리고 전기차면 실내 공간을 조금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높아지니까 차가. 실제로도 이 지금 제가 허벅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허벅지가 뜨면 앉아도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뜨긴 뜹니다. 똑같이 허벅지가 뜨긴 뜨는데 요거를 발을 앞으로 좀 빼면 허벅지가 안 떠요. 요 상태에서 앉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시트를 앉았을 때 착자감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냥 등받이 각도 뭔가 이 공간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딱 앉았을 때 편한 것 같고 넓은 것 같은데 오래 타면 불편한 차들이 각도나 착자감을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시트가 메리노 가죽,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이 들어가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부드러워. 와, 이거 푹신푹신하거든요. 원래 BMW 5 시리즈가 약간 좀 탄탄하고 좀 단단한 느낌의 시트가 들어가요. 이전 G30 이 G바디만 타도 좀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약간 물렁물렁하고 좀 부드러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놀라웠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공간 엄청 여유가 있죠. 게다가 이쪽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끼울 수 있는 킷이 들어가는데 이 위에도 앰비언트가 은은하게 들어가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시타이트 단자 2개, 그 다음에 에어벤트가 센터 쪽에도 있지만 B필러 쪽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놨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한 가지 재미난 게 지금 풀 체인지 7 시리즈 때 들어가 있었던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 있는데, 초창기에 이제 사전 계약을 받은 모델의 기본 모델 있죠. 520i, 523d 요 모델에는 요 인터랙션 바가 기본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전 계약을 안 한 기본 모델은 이 인터랙션 바가 안 들어갑니다. M 스포츠 패키지나 i5 기본 모델에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BMW도 사전 계약에서 초반에 사면은 멍청한 거야. 왜냐? BMW는 할인을 해주잖아. 이전에 1,500만 원 해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팔리면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이 학습이 무서운 거야. 원래 이전에도 BMW 할인 절대 없을 거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삽시다. 이래서 할인 없다고 했는데 X5 최근에 보니까 1,500만 원 할인하고요. iX 2,500 할인하고요. 7 시리즈도 후질나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 시리즈도 안 팔리면 무조건 할인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나오는 모델과 사전 계약 모델에 좀 차이점을 두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내 보면은 달라진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듀얼 충전 포트. 요거 이번에 들어갔고, 급을 나누는 거긴 하는데 M60 같은 경우에는 바워 위킨스 오디오의 끝판왕이 들어가고, 기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실버 그냥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데 M60은 이게 이제 카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드라이브가 이전에 가장 불편한 게 뭐였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쫙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도 막 럭셔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다 좋잖아요. 사용하면 불편해.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뭐예요? 공조기란 말이에요. 공조기를 이제 작동을 할 때 이 BMW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조기나 이런 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물리적인 버튼, 이게 버튼 형태로 빼놓거든요. BMW 풀체인지 7 시리즈 되면서 이 모든 버튼들을 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테슬라 때문에 그래. 테슬라가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 집어넣고 유행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도 뭐 신형 나오면 다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버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 깔끔할 수 있지만 사용 몇 번만 해보면 이거 버튼이 어딨어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거 단 한편으로는 야, 몇 번 사용해보면은 이거 찾을 수 있어. 네가 몇 번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가 시선이 분산이 돼서 몇 번 터치해서 누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내가 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을 집어넣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BMW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드라이브가 이전에 8.0이었거든요. 8.5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거 봐봐요. 달라졌죠.
이 공조기 버튼을 따로 빼놨습니다.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디어, 그다음에 테슬라 보면 이 실내에서 막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반응도 엄청 빨라졌어요. 이전에 이 반응 좀 느려가지고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순정 내비도 사용하기 편할 만큼 되게 빨라지고 되게 편해졌어요. 물론 해외에서 쓰는 내비게이션은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빨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i5 전기차잖아요. 충전 속도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충전 속도를 이제 결정짓는 게 얼마나 전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인데, 얘가 205kW까지 전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웬만큼 속도가 다 받아준다는 거죠. 급초급속 충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송풍구 디자인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 원래 이거 X5에는 젖꼭지처럼 튀어나와가지고 그 뒤지기 없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딱 하면 빠져요. 그래서 약간 민망한 상태가 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송풍구를 위, 아래, 옆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송풍구 레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실내 디자인은 이전과 똑같죠. 통합 컨트롤러, 그 다음 트리스털 기어, 엔진 스타트 버튼,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이쪽에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계기판에 앞에 전방에 카메라가 보이게끔 만들어진 점. 모드 변경에서 앰비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7 시리즈에 들어가 있었던 기능도 몇 개 다 들어있거든요. 스포츠 하면 이런 식으로 무드가 다 바뀝니다. 이거 앰비언트도 이게 듀얼 앰비언트처럼, 여기는 저긴 파랑 색깔. 이쁘잖아요, 이거. 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에코 모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인터랙션 바가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이쁘다. 릴렉스 모드, 이러면은 안에가 은은하게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는 거죠. 이 도루마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요 색깔. 이거는 좀 뭔가 예술가의 뭐 디지털 작품이라고 하는데, 좀 멀미 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서 어떤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해서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이거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이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아서 전방의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운전할 때 옆에 이런 팔걸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시간 주행하다 보면은 이쪽 암레스트가 팔걸이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어정쩡하거나 좀 낮게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한데, 딱 팔을 딱 했을 때 이 시트 포지션이 진짜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높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이 단점들을 좀 장점으로 승화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전방의 시야, 그다음에 옆에 이 손잡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창문 열고 내릴 때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나는 앞에 창문을 열고 싶었는데 뒤에 창문이 열린 적이 있어요.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닫는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닌데 유리 두께가 좀 두툼한 편이라 조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전에 X5 탈 때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해상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해상도도 좋아지고 정보 전달이 되게 잘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스포츠 모드 내로 바꾸면 이 모드에 따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 디자인도 바뀌어요. 뭐 RPM 위주냐, 아니면은 이 전기 충전을 하는 그 에코 모드에 중점을 둘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도 재미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전기차를 타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게 멀미가 나냐 안 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회생제동을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요건데, 지금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해놓으면 이 i5의 주행감이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저는 이 회생제동이 주행의 이런 멀미도 중요하지만 그 제동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의 효율을 또 생각을 해서 이 회생제동 어느 정도 켜놔야 돼요. 저는 이 적응식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언제 좋냐면,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회생제동을 계속 세게 잡으면 멀미가 나는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이 앞차와의 거리도 인식을 하고, 이 내리막일 때는 회생제동을 좀 세게 잡아주고,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좀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적응식으로 켰는데도 뭔가 이질감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네요. 굉장히 부드럽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독일 3사 전기차들 중에서 저는 가장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BMW를 좀 꼽거든요. 제가 최근에 타고 놀라웠던 게 i7이에요.
와, i7 타면서 전기차가 이 정도까지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i5 같은 경우에는 i7에 들어가 있었던 전기 모터보다 한 단계 더 개선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를까 이런 걸 좀 궁금했는데,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이질감이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 회생제동을 적응식으로 켜놨는데도 앞차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거리를 조절해주고 회생제동의 강도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요. 무엇보다 전기차의 특징이 또 뭐예요? 악셀 밟았을 때 너무 한 번에 힘을 팍 튀어나가면 요게 멀미를 유발을 하거든요. 게다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확 쓰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질감 있는 주행감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이 i5를 탔을 때 악셀과 브레이크의 반응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i7보다 i5를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물론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꿀렁거리는 느낌이 아예 없어졌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안 느껴질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지금 차가 있으니까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잡아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차가 알아서 개입하고 알아서 작동을 해준다는 게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물론 저처럼 멀미가 많은 분들은 이 적응식도 살짝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낮음으로 하고 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죠. 왼쪽에 보면 패들 시프트 있어요. 이거 부스트 모드인데 이거를 왼쪽을 꾹 당기면 이런 식으로 부스트 모드가 나옵니다. 이거 사용하면은 340마력까지 스포츠 모드에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재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주행에 되게 장점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행하다 보면 차가 좀 너무 가볍다, 너무 날창날창한 느낌이 든다라는 경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밑에 무거운 배터리가 딱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묵직한 주행감을 보여줘요. 요철이나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차가 되게 휘청휘청하면서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 없이 쭉 깔아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지금 i5를 주행을 하면서 얘도 그래도 300마력이 넘어가는 고출력 차량이잖아요. 주행했을 때 되게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면서도 차가 좌우의 롤을 잘 잡아주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약간 묵직하게 눌러서 일자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해요. 노면 소음도 많이 잡아주고요. 풍절음도 지금 속도가 꽤 높은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들어와요. 진짜 베이비 7 시리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소음도 되게 조용한 편이고 안정감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력도 훌륭하고, 약간 이 세단인데 저는 좀 계속 느껴지는 게 전방의 시야나 이런 게 SUV를 타는 듯한 느낌의 전방 시야를 좀 보여줍니다. 개방감이 꽤 좋아요.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한번 달려볼 텐데요. 확실히 주행을 했을 때 100km 이상에서 한 번 악셀을 더 밟아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주행감을 보여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높은 속도에서 요철을 밟고 지나가도 차가 휘청휘청하는 게 아니라 쫙 밑으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 BMW가 되게 좋은 게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차선 인식과 차간 거리를 되게 잘 잡아줘요. 여기 앞에 지금 차간 거리도 여기 지금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도 해주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좋네요. 자, 이제 2열을 한번 타서 주행감을 느껴볼게요. 왜냐면 2열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감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타서 주행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뒤쪽에만 에어서스를 넣어줬을까? 이유가 있죠. 2.2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에어서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기차는 이 노면의 잔진동을 잘 못 걸러줘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i5에는 이 에어서스가 뒤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앞쪽에는 이 WC 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를 둔 거죠. 그래서 뒤쪽에 탔을 때 제가 좀 오래 좀 타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하고 봤더니만 확실하게 잔진동은 잘 잡아줍니다. 에어서스 특유의 잔진동을 많이 걸러주고요. 이런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약간의 멀미는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꿀렁거리는 느낌을
100%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멀미는 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존 전기차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 수준으로 부드럽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9,300만 원, 9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 정도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거 살 바에는 530i 뭐 엑스드라이브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독일 3사 차들은요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게 조금 예민하잖아요. 왜냐면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거든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88%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09km예요. 이거는 그냥 완축을 했을 때 400 중반, 450km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탄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연비는 얼마 나왔죠? 380km대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독일 전기차 타보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로 BMW 풀체인지 5 시리즈 i5, i40 모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 5 시리즈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차피 베스트셀링이고 뭐 사전 계약도 많이 들어갔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데 조금 걱정하는 게 할인이에요. 지금 할인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할인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또 한동모터스 수원전 시장에 있는 우리 또 최경민이 이 5 시리즈 전문이다. 이 친구한테 맡기면 빤스 벗고 다 해줍니다. 한동모터스 수원전 시장 최경민 주임한테 출고하면은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겠다, 내상 입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다양한 컨텐츠 5 시리즈도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갈게요.